안녕하세요. 김명숙 인생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듯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의 나눔이 힘이 되는 강연 식시일강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주말 저녁에 귀한 시간 모두 내어주신 자기 자신 너무 뿌듯하고 기쁘죠. 네, 스몰 스텝 성장님 안녕하세요. 이모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아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17강 프로젝트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들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17강 저희 김영숙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주말에 강의가 지금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10년 만에. 너무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진짜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참 지금 이 시간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또한 보통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40분 동안 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 얼마나 잘 전달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한테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한테 크게 도움을 있죠. 네네. 그러면 그 고마움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사업이 저는 이제 댄스 학원을 운영을 했다가 전혀 관련 없는 쇼핑몰 사업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한테 이쪽 계통으로 안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쪽 계통의 그 손정일 대표님이라고 뉴미디어 캠퍼스의 지금 대표님이신데 저의 첫 번째 멘토님이시기도 하고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신 분입니다. 거의 뭐 나눔에 있어서 뭐 퍼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막 대가 없이 저에게 대가가 없이 본인이 알고 계신 부분을 다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손정일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정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라고 올려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나 지금 쇼핑몰 창업했다. 지금 쇼핑몰이 만들어진 게 있다. 김은정 대표님 있으세요? 최서연 대표님도 쇼핑몰 하세요? 나중에 자료? 지금 강의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좀 이따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걸 하시면 강의하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하나 올리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어휴. 아니 지금 쇼핑몰 창업했냐고 물어보니까 강의 자료부터 얘기하시는데 하나. 알았어요.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도 생각보다 쇼핑몰 창업 지금 하신 분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으시네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하고 싶어요. 관심 있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는 제가 댄스 학원을 운영을 했다가 그 댄스 학원을 차리려고 옥션에 신발 판매하기 시작했던 게 제가 이제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게 된 입문했던 과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너무 제 위에 선배님들이 아무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여러 번 겪고 그리고 저를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실 만한 분들도 없었고 그때 당시는 옥션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온라인 마켓에 1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광고비도 되게 많이 써보고 판매에 있어서 고충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좀 쇼핑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이제 교육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전반적으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큰 틀을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일단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때요? 제 사진 실물하고 비슷한가요? 화면에 웹캠하고 지금 프로필 사진 일치합니까, 지금? 너무 예뻐요. 저 옷 어디서 삽니까?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 컨셉이 레드였어요. 좀 임팩트 좀 줘보려고 했는데 너무 임팩트가 있었나 봐. 실물을 못 알아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온라인 마케팅 교육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쪽 분야에서는 네이버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로 경력을 많이 쌓아왔던 거는 처음에 옥션 판매부터 시작해서 11번가 옥션. 어우, 감사해요. 김미애 대표님 강의 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하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 거치고 그 다음번에 제가 사실 네이버 마케팅 쪽으로 전문 포커스를 맞춘 거는 최근에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 업계에서는 저는 지금 이제는 네이버 마케팅 쪽의 전문가라고 계속 저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쪽은 이커머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하는 것 쪽에 전문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력이 화려해 보이나요?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본명은 고아라이고요. 제 본명을 치면은 죽어도 제가 안 나와서 저는 마케테이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테이너 고아라라고 치시면 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블로그 프로필에 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못 알아보시고 친구 추가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접니다. 아시겠죠? 친구 네. 추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 이름하고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온라인 쇼핑몰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다 올려볼까요?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나는 이런 거 온라인 쇼핑몰 하면 이런 게 생각이 나다. 저는 좀 쌍방향 소통을 좋아해. 난다가 뭐야? 스마트 스토어, 쿠팡, 네이버 옥션. 김영숙 아나운서님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스마트 스토어. 네. 또 오지영 대표님, 난다는 뭐죠? 난다 쇼핑몰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타일 난다? 아마존? 신사임당. 신사임당. IMF 지그재그. 반짝 수정님은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제가 두 개의 개념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오늘 전체 타이틀은 1인 쇼핑몰 창업 준비하기. 이렇게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아서 왔는데 용어를 하나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뭐 제품이든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곳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라인 마켓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제 소리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윤석재 대표님이 소리가 안 들린대요. 나갔다가 다시 오세요. 잘 들리세요. 오케이. 자, 온라인에서 물건을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온라인 마켓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라인 마켓. 오케이. 다른 분들도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오케이. 온라인 마켓이라고 저는 이제부터 통일을 할게요. 자, 온라인 마켓은 첫 번째, 내 쇼핑몰을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차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체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쇼핑몰? 자체 쇼핑몰. 내가 내 쇼핑몰을 단독으로 가게를 차려요. 오케이. 자체 쇼핑몰. 자, 오프라인에서는 가게를 차린다고 하고요. 그죠? 온라인에서는 자체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개념 이해되셨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내 가게를 차린다면 온라인에서는 자체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 가게랑 자체 쇼핑몰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랑 내가 쇼핑몰로 자체 쇼핑몰을 차리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임대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오케이. 공간에 한계가 없고 비용. 오케이. 비용 절약.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 보겠습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 강연 보시는 왼쪽이 이게 오프라인 가게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드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자, 차이점 볼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나 임대해 보려고 해요.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 그죠? 부동산을 찾아가죠. 그죠? 근데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하나 차리려고 해, 가게를. 그러면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카페. 오! 똑똑해. 네이버를 찾아갑니까? 네. 자, 온라인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 회사라고 불러요. 자, 온라인 부동산, 사실 우리 오프라인도 부동산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온라인에서도 부동산 중개업 회사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대 회사가 있어요.
어디냐면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입니다. 그 곳 세 군데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 회사입니다. 자, 어디라고요? 자, 세 군데.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 회사 중에서 탑3. 고도몰. 또 자, 기억만 해다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넘버원이 어딜 것 같으세요?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 이게 이제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들이라서 우리가 쇼핑몰을 차리려고 하면은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곳을 통해서 창업하게 되는데 어디가 넘버원일까요? 카페24시. 자, 카페24가 넘버원입니다. 예, 그렇죠. 카페24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주식 잘 나가요. 네,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80% 정도가 카페24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가게를 임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공간을 임대했으면 인테리어로 꾸며야 되잖아요. 그죠?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용량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용량. 자, 공간이 아니라 뭐로 표현한다고요? 용량. 그렇죠. 용량으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쇼핑몰이 뜨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물건이 뜨는데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그거 뭐예요? 용량이 너무 커서예요. 그 쇼핑몰에 원래는 담을 수 있는 용량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상품 등록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겁게 뜨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담아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사이트가 뜨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용량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쇼핑몰 들어갔는데 굉장히 사이트가 늦게 떠요. 자, 그럼 뭐로 이제 그걸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이트 쇼핑몰 들어갔는데 너무 천천히 떠. 상품이 뜨는 게 너무 천천히 떠요. 그거 뭐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죠? 용량이, 네, 좋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는 가게를 창업하게 되면 공간을 빌리게 되고 그 공간에 인테리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가상의 공간을 빌린 다음에 용량을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인테리어가 아니라 웹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웹 디자인. 자, 무슨 용어라고요? 인테리어 대신에 무슨 뭐라고? 디자인.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 드려볼게요. 자, 오프라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가상 공간 임대사업자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곳이 세 군데가 어디라고요? 아까 제가 더 쉽게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회사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네, 그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가게가 주소지가 있다면 여기도 온라인도 가상 주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뭐 www.뭐뭐.co.kr, 뭐 .com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오프라인에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온라인은 용량이라고 부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인테리어라고 부른다면 온라인에서는 웹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문제. 자, 오프라인에서 공간의 개념이 온라인에서는 뭐죠? 오프라인에서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온라인에서는 뭐죠? 와, 이승준 대표님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용량. 이승준 대표님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 있을지 몰랐죠? 네,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게 순간적으로 썹니다. 자, 2등은 필요가 없군요. 2등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올리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우리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곳들, 온라인 마켓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내 쇼핑몰을 단독으로 차리는 걸 자체 쇼핑몰이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개념 뭐냐면 네이버 안에다가 내 쇼핑몰을 차리는 겁니다. 어디 안에다가 내 쇼핑몰을 차려요? 네이버. 그렇죠. 오케이. 자, 자체 쇼핑몰하고 다른 점 뭐냐면 자체 쇼핑몰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가게를 차리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안에다가 내 쇼핑몰을 차리는 겁니다. 다르죠? 네이버 안에다가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안에 나만의 쇼핑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 쇼핑몰을 오픈하는 게 더 쉬울까요?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스마트 스토어. 아, 막 김영숙 대표님 너무 빨리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담을 너무 빨리 대답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스마트 스토어. 왜 스마트 스토어가 더 쉬운 것 같으세요? 되게 똑똑하시다. 자체 쇼핑몰 홍보가 힘들 때 홍보부터 생각하시는군요. 그쵸?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안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안에 있는 고객을 내 고객으로 유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나만의 단독몰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내가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돼요. 네. 아유, 라이프 가드너 러너님은 누구시죠?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개념은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요즘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1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정부에서는 창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히 쇼핑몰 창업은 오프라인 가게 창업에 비해서 무자본 창업으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근데 자체 쇼핑몰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유, 네.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켓들을 보신 적 있죠? 지금 뭐죠? 11번가 지마켓 옥션이죠. 자, 11번가 지마켓 옥션 어디서 쇼핑 많이 해보세요? 11번가 지마켓 옥션 중에서 네. 마켓. 11번가. 자, 그 다음번에 마켓 볼까요? 자, 여기도 들어보셨죠? 네. 그나마 11번가 이메프, 쿠팡, 티몬. 오케이. 액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H몰, 롯데닷컴, SSG닷컴 들어보신 적 있죠? 쓱. 오케이. 쓱. 자, 여기들을 11번가 지마켓 옥션을 뭐라고 부를까요? 되게 적극적이다. 구동현 대표님, 11번가 지마켓 옥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오픈마켓이라고 불러요. 자, 오픈마켓의 정의는 뭐라고 부르냐면 누구나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이에요. 자, 진입장벽이 봤을 때 높을 것 같으세요? 낮을 것 같으세요? 누구나 다 상품만 갖고 있으면 다 오픈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아서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먼저 시작하는 판매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스마트 스토어와 오픈마켓의 차이점은? 이거 좀 어려워요.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 오픈마켓과 스마트 스토어의 차이점은? 수수료 차이. 너무 스마트해요. 답변이 지금. 수수료? 다시 갈게요. 네이버는 개념이 뭐였죠? 아니, 스마트 스토어는 개념이 뭐였죠? 어디 안에다가 뭐를 차리는 거였죠? 무슨 검색 엔진까지 나왔어. 네이버 안에 뭐를 차리는 거예요? 자, 지금 답이, 오케이. 네이버 안에 내 쇼핑몰을 차리는 거잖아요.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11번가 지마켓 옥션은 상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진입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진입장벽이 어디가 더 낮게 느껴지세요? 쇼핑몰이에요? 상품이에요? 오케이. 상품. 그렇죠. 오픈마켓은 상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창업 시작이 가능해요. 자,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상품에 대한 개념보다는 몰의 개념입니다. 쇼핑몰. 근데 이 쇼핑몰이 이제 뭐냐면은 상품 5개 이상을 등록을 했을 때 쇼핑몰처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진입장벽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픈마켓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제품이 5개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몰처럼 세팅해놓고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진입장벽은 어디가 더 낮다? 스마트 스토어예요?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쿠팡, 이메프, 티몬을 뭐라고 부르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쿠팡이거든요. 우리 쿠팡하고 티몬하고 이메프로 그렇죠. 소셜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소셜 커머스인데요. 소셜 커머스는 자 뜻이 뭐냐면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자, 뭐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자, 그러면 우리 소셜 미디어 하면 알고 계신 곳 어디가 있는지 오타도 올라오고 장난이 아니군요. 자, 소셜 미디어 하면 알고 있는 곳들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어디가 소셜 미디어로 알고 계세요? 어떤 데가 소셜 미디어죠? 아, 좋아요. 아니에요. 김민정 대표님 좋아요. 오타고 뭐고 그냥 올리세요. 올리세요. 오케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아유, 뭐 이거 한계가 있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케이. 블로그, SNS. 왓츠앱. 오지영 대표님은 카카오톡. 자, 우리가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입소문을 내기에 굉장히 좋은 마케팅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공유하기 기능에 의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공유가 되면은 그 입소문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걸 고객한테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끔 혜택을 주자. 이게 소셜 커머스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자, 오픈마켓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틀려요? 완전 달라요. 오픈마켓은 상품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들어오세요, 이거고요.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이거였죠. 자, 그런데 국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소셜 커머스가 먼저 들어왔냐면 지하철 광고나 TV 광고를 통해서 반값 이렇게 해서 광고로 먼저 들어왔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먼저 접한 게 아니라 지하철 광고나 TV 광고를 통해서 접했어요. 반값으로. 그렇다 보니까 졸지에 누가 경쟁자가 됐냐면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가 둘 다 경쟁자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픈마켓 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소셜 커머스라는 이상한 마켓이 들어오면서 경쟁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소셜 커머스가 지금처럼 가진 않았습니다. 뭐가 특화가 되어 있었냐면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프라인 가게들 있잖아요. 오프라인 가게들 쪽에 좀 싸게 할인 쿠폰을 줘가지고 그 가게로 많이 유인할 수 있게끔 처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홍보하는 용도로 소셜 커머스가 등장을 했다가 지금은 들어가 보면 11번가랑 쿠팡이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픈마켓은 소셜 커머스를 쫓아가려고 하고 소셜 커머스는 오픈마켓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졌고 둘 다 아주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11번가 지마켓 옵션, 뭐 UMF, 쿠팡, 티몬, 뭐 현대 H몰, 롯데닷컴, SSG닷컴. 자, 이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지금 뭐 현재 어딜까요? 현재 넘버원이 어딜까요? 쿠팡. 또, 다 쿠팡이네요. 쿠팡 매니아들만 있나 봐. 쿠팡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오늘도 사셨어요? UMF. 11번가. 쿠팡맨도 나왔어. 자, 지금 현재 일단 시장 점유율이 어디가 독보적으로 1위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1위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딱 세 군데만 제가 찝어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11번가, 지마켓, 그 다음에 쿠팡입니다. 지금 최근에 데이터 나온 거에서는 어디가 지금 현재 1위로 집계가 나왔냐면 지마켓이 1위로 집계가 나왔어요. 쿠팡이 1위일 것 같죠? 네, 아직 지마켓이 1위예요. 네, 한 지지난달쯤에는 쿠팡이 1위였었는데 이제 이 세 개의 마켓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번 얘기 드릴게요. 현대 H몰, 롯데닷컴, SSG닷컴 이런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몰이라고 얘기해요. 종합몰. 예, 지난달 기준으로 지마켓이 종합몰. 오케이. 종합적으로 다 팔아. 종합적으로 다 판다고 해서 그런데 이 종합몰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백화점이 그대로 옮겨져 와서 온라인에서 차려졌다고 해가지고 온오프라인 병행몰 이렇게 불려지는 마켓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엄마들이 자꾸 이제 온라인에서도 뒤늦게 쇼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홈쇼핑 쪽에서 몰을 차려가지고 홈쇼핑몰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온오프라인 병행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거. 얼마나 잘 듣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요. 온오프라인 병행몰과 홈쇼핑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줄기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체 쇼핑몰을 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안에 나만의 쇼핑몰을 차릴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쇼핑몰을 차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상품 하나만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종합몰을 통해서 창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인 쇼핑몰로 창업 준비를 할 때는 오픈마켓 아니면 소셜 커머스로 먼저 시작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신 다음에 나는 쇼핑몰로 해봐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옮겨가시고 나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그럼 이제 나중에 자체 쇼핑몰로 옮겨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정도면 순서가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띄웠는데요. 자, 첫 번째 줄 11번가 G마켓 옥션을 뭐라고 부르죠? 11번가 G마켓. 자, 오케이. 네, 위메프 쿠팡 티모는 뭐라고 부르죠? 소셜 커머스. 아, 자꾸 다음 얘기하지 마. 지금요? 현대 H몰, 롯데닷컴, SSG닷컴은 뭐라고 부르나요? 오케이. 종합몰인데 이 마켓도 뭐라고 부르죠? 종합몰 안에서도? 딱 봤을 때? 온오프라인 병행몰이고요. 롯데 홈쇼핑몰, 홈앤쇼핑몰은 뭐라고 부르죠? 홈쇼핑몰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아주 잘 등록하셨습니다. 자, 저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스마트 스토어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수료가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픈마켓은 수수료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1번가 G마켓 옥션은 내가 이렇게 물건을 팔면 이쪽에서도 이제 수수료라는 거를 떼어갈 텐데 수수료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이건 다 10%? 네. 3%? 15%? 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 윤석재 대표님 다 맞췄어. 12%인데 8에서 12% 정도가 일반적인 수수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 커머스는 수수료가 몇 프로일까요? 자, 오픈마켓이 8에서 12%가 평균적인 수수료거든요. 그렇다면 소셜 커머스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6%. 그 오픈마켓보다 좀 더 낮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5%, 15%. 오픈마켓보다 좀 더 높아요. 오픈마켓보다 좀 더 높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소셜 커머스가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냐면 직매입이라고 해서 직매입 파트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무슨 매입? 직매입. 오케이. 직매입 파트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직접 매입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제조업체들로부터 괜찮은 제품을 쿠팡이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쿠팡이 직접 마케팅을 해서 파는 것을 직매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필요가 없죠. 그냥 물건만 판매만 해주면 돼요. 넘겨주면 돼요. 도매가로.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쿠팡이나 티몬에 그냥 일반 셀러들이 입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15%에서 30% 사이입니다. 높죠. 오픈마켓보다는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수수료를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종합몰은 수수료가 몇 프로일까요? 종합몰. 뭐 현대 H몰, 롯데닷컴, 쓱, 롯데 홈쇼핑 25%, 40%. 이거 답이 바로 나왔는데. 자, 평균적으로 25%에서 40%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바로 나왔어요. 자, 어때요? 수수료가 가면 갈수록 높아져.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픈마켓, 맞췄어요. 네. 소셜커머스 종합몰 순서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요? 나 정답 맞추시는 분들한테만 강의안을 보내드려야 될까봐. 액션 많이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책은 아까 어떤 분 드리기로 했었죠? 이승준 대표님.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이제 뭐를 구별해 가지고 왔어요. 이승준 대표님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자, 무슨 마켓 나오죠? 첫 번째 오픈마켓, 그 다음에 무슨 마켓?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홈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몰. 그죠? 이걸 이제 백화점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온오프라인 병행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하나 제가 얘기 안 드린 게 있어요. 전문몰. 그리고 네이버에서 쇼핑몰 만드는 거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예, GS 왜 빠졌냐고요? GS는요 빠진 게 아니라요. 그냥 일부 예, 일부여가지고 어디 들어갈 것 같으세요? GS 같은 경우는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홈쇼핑몰 맞습니다. 예, GS는 홈쇼핑몰로 들어가요. 제가 모든 마켓을 다 쓰지는 못했어요. 모든 마켓을 쓰지는 못했는데, 예,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별을 해봐 드릴게요, 여기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다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 G마켓 11번가 옥션이 있고, 수수료가 8에서 12%인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아, GS가 홈쇼핑 1등인데, 거기도 좀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예, CJ가, 지난달에는 1위를 찍었고요. 근데 뭐, 물론 포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내부에서 이제 실질적인 공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쿠팡, 이메프, 티몬. 이 중에서도 지금 성장 가능성이나 앞으로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쿠팡이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 가능성이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마켓들이 제일 부족한 게 충성 고객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특히 오픈마켓이나 뭐 이제 다른 몰들 같은 경우는 뜨내기 손님이 너무 많아요. 좀만 저기서 싸게 팔면 또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이러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강력한 로켓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가 가장 시장의 지금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만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네이버가 가장 강한 게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들리시나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좀 액션을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인터넷 화면 공유했는데 보이시나요? 자, 어떤 화면이 보이세요? 뭐가 안 보여? 채팅창이 겁나게 올라왔는데 네이버 메인이 보여요? 네. 다니엘이 그 와중에 찬열이가 보이는 사람 누구야?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요. 쇼핑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면은 몰 전체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EMBF, 뭐 티몬, 롯데, 홈쇼핑 뭐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네이버 쇼핑이라는 코너예요. 어디로 제가 지금 들어와 있죠?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 자꾸 답을 요구해요. 오케이, 네이버 쇼핑. 자, 여러분들은 네이버 쇼핑을 어떤 곳으로 알고 계세요? 네이버 쇼핑을 어떤 곳으로 알고 계세요? 자, 이제 답을 안 올려도 돼. 네이버 쇼핑은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돈 쓰는 곳이야? 그렇지, 돈은 써야지. 돈 써야지. 쇼핑할 때. 자, 쇼핑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쇼핑할 때 뭐 할 때? 오케이, 최저가 찾을 때. 오케이. 뭔가 제품을 비교하고 싶을 때, 그쵸? 근데 비교가 가능한 이유,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 안에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유메프, 티몬 이런 것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11번가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개수가 몇 개예요? 와, 이 뭐 몇 개죠?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상품이 지금 11번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G마켓도 지금 상품의 개수가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상품들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 많은 상품들이 비교가 가능한 거죠. 자, 네이버는 쇼핑 관련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이버 쇼핑에 11번가고 G마켓, 옥션이고 다 들어와 있어. 오케이. 네이버는 쇼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주 유리하죠. 쇼핑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원피스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원피스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원피스가 11번가에서 제일 최저가예요. 그러면 11번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11번가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도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원피스라고 검색한 다음에 받았죠. 그러면 네이버한테 고마워 하고 제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제휴 수수료가 2%예요. 11번가가 네이버로부터 도움 받았기 때문에 제휴 수수료를 받는 거죠. 2%를 받는 거야. 근데 그 2%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성이 안 차가지고 뭐랬냐. 나는 직접 뛰어들 거야. 이래가지고 만든 게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네이버가 나빠요, 안 나빠요?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네이버는 할 수, 나 말해놓고 녹화한 걸 깜빡했어요. 이거 잘라지면 안 돼요? 뭐 네이버랑 걸칠 것도 없는데 뭐 지금. 자, 어쨌든. 그렇지. 다 해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살자고 하는 거긴 한데, 중개만 하다가 이제는 직접 뛰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이메프, 티몬 이런 데들 입장에서는 네이버랑 공존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경쟁해야 되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지금 11번가 지마켓 옥션 너무 불쌍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또 네이버에 도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11번가 지마켓 옥션으로 가는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1번가에 그냥 바로 들어가서 구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비교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한 몇 프로 나 네이버로 얘기 못하겠어.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한 몇 프로? 90%. 지금 현재 82.5%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금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보고 그만큼 11번가 지마켓 옥션에 단독 고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이버의 도움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가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11번가 지마켓 옥션이 불만을 품고 네이버 쇼핑에서 다들 탈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깨갱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갔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쇼핑몰 바로 검색 유입도 포함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쇼핑몰 바로 검색 유입이 무슨 뜻일까요? 판을 쥐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뭐 11번가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사람? 그거는 집계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네이버 쇼핑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 그렇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 정도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가네요,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켓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지금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자체 쇼핑몰에서 싸게 하면 안 되는 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체 쇼핑몰로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몰들은 일부러 비싸게 올리고, 그쵸. 자체 쇼핑몰에서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자, 그 다음 거 진행해도 될까요? 자, 여태까지 기억했던 거 마켓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마켓 어디? 제가 지금 온라인 마켓에 대한 종류를 쫙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는데 제일로 기억에 남는 마켓이 어딜까요?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또 다른 분들은? 오픈 마켓,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가 가장 임팩트가 남았어요? 스마트 스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쭉 얘기 드릴게요. 자체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곳. 자, 여기를 제가 뭐로 표현해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인플루언서 마켓. 무슨 마켓? 인플루언서 마켓. 인플루언서 마켓. 오케이. 인플루언서 마켓은 뭐냐면은 이거죠. 유튜브에서 되게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막 구독자 수 엄청 많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요즘 컨텐츠 막 얘기하다가 막 물건을 같이 팔아. 뭐 인스타그램에서 막 상품 이미지 올리다가 이제는 막 팔아요. 그런 마켓이, 새로운 마켓이 등장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용어가 뭐였냐면 진짜로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리얼 커머스가 등장했다고 해서 2세대 소셜 커머스라고 불렀었어요. 2세대 소셜 커머스라고 불렀다가 그 이름이 너무 헷갈리고 해서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켓이라는 걸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 의한 마켓이, 새로운 마켓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뽀따처럼 그런 마켓이에요. 이거는 가격 비교나 상품에 의지하는 마켓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은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마켓이라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파느냐. 그러니까 크게 지금 온라인 마켓의 트렌드는 두 가지예요. 누가 파느냐 아니면 어떤 상품을 파느냐. 딱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인 쇼핑몰들이 창업을 지향해야 될 쪽은 어느 쪽일까요? 상품일까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켓일까요? 상품. 또 내가 1인 쇼핑몰을 창업할 거고 1인 기업으로서 무언가의 플랫폼을 만들 거다. 그렇죠. 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판매를 시작할 때 두 개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상품만 보고 판매하는 마켓 시장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보고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켓 시장으로 가시라는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 두 개의 마켓이 상당히 공존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품을 팔 것이냐도 중요하고 누가 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누가 판매하는 상품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마켓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루언서 마켓을 지향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채널들 같은 거 하면서 결국은 나를 보고 내가 추천하는 상품을 와서 결제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쿠팡을 두든 스마트 스토어를 두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켓과 지금 제가 알려드린 마켓을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좀 아쉽기는 해. 전체적인 흐름과 제가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 드렸는데 질문.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